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뭐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낫지를 않아서 계속 저는 뭐 나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한 4년, 5년 앓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충분한 그 텐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하루에 10시간 남짓 정도를 쓸 수 있는 시간 하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뒤로 미뤄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영상을 사실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두 명, 두세 분 정도가, 세 분이다. 세 분이 좀, 어떤 분은 그냥 영상 자체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이번에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좀 영상을,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아시다시피 제 영상이 뭐 퀄리티가 좋은 영상도 아니고, 그런데 뭐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입해서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태까지 나온 MG들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당분간은 한 2, 3주 이상은 못, 3, 앞으로 한 2, 3주는 못할 것 같고요. 한 2주? 2주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MG 버카 제타 건담 하고, 이번에 결국 그 전모가 확실하게 공개된 MG-SD, 이게 사실 MG-EX의 또 다른, 또 MG의 다른 브랜드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D 슈퍼 디포르메 그 메카닉이 MG화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MGSD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성의 마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MG 버카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기체가 MG 제타 건담인데요. 먼저 좀 몇 가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지금부터 MG 제타 건담 버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그 부정적이라는 것도 막 그냥 다짜고짜 뭐 이거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좀 별로이지 않나? 라는 얘기가 이게 뭐 오고 간다고 하면 그건 좀 화제는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제타 건담이기 때문에 또 화제가 안 되기도 어렵고. 근데 사실 저도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공감까지 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 그러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뭐 알겠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번 뭐 MG 제타 건담 버카는 그래서 뭐 멋지다는 겁니까, 안 멋지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멋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흔하다, 흔하지 않다라는 거는. 하여튼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워낙 요즘에 뭐
짧게 한 줄로 뭐 혹은 짧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지 너무 짧아지면, 이야기가 짧아지면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이런 게 확 줄어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주변 왕국들과 뭐 왕의 자리를 놓고 쟁탈하는 이야기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그거는 뭐 핵심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몇 개 써봤자 그 고유명사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고유명사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긴 거긴 한데, 먼저 버카 20주년인데 먼저 버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약간 유머로 얘기하듯이,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버카는 뭐 다리가 너무 길다, 뭐 혹은 뭐 부실하다, 뭐 너무 각이 많이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그 카토키 하지메 카토키 하지메 씨의 메카닉 디자인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 그런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디자인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당연히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분이 디자인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조차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얘기들 중에 일부는 사실도 아니고요. 이제 엄밀하게 뉴건담 아니 MG 버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뭐 이거는 제가 일부러 화면을 좀 바꾼 거예요. 너무 영상이 구글 홈페이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먼저 카토키 하지메 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게 디자이너로서의 카토키 하지메가 있고요, 프로듀서로서의 카토키 하지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 놓고 일단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토키 버카라는 이 MG 버카라는 브랜드가 카토키 하지메 씨의 디자인을 입체화하는 거냐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듣기에는 버전은 카토키 하지메래 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키트라고 할 수 있었던 윙건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자이너도 카토키 하지메 씨고, 그걸 버카로 냈을 때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린 설정 원화와 상당히 프로포션이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높은 재현도로 완성해서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 얘기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이너로서 자기 디자인을 그대로 입체화하는 거를 진행을 할 때는 특별하게 모형으로서 뭐 다른 리파인을 했다기보다는 그 모형 자체가 그림을 실물로 만드는 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디자이너로서의 카토키 하지메 씨가 만든 것을 제품화 한 거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버카는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MG 하이뉴 버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일단 뭐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죠. 다들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인지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온 거는 상당히 예전에 이즈부치 씨가 그렸던 스타일의 하이뉴 건담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볼륨 있고 두툼하고, 요 전에 MG 뉴건담 버카에서 보여줬던 뭐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 없이 상당히 그냥 원작에 가까운 형상을 살리는데, 재해석하는 데만 중점을 뒀거든요. 사실 그 전에 그 이즈부치 씨가 직접 리파인했던 소설판 원고의 하이뉴를 리파인했던 걸로 나왔던 게 MG 하이뉴 9판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슬렌더한 체형, 날씬한 체형인데 오히려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싱한 하이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즈부치 씨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 스타일대로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도 뭐 멋진 ki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MG 뉴건담 버카라던가 MG 사자의 버카는 그럼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토키 하지메 씨 디자인이 아니에요. 뭐 돔쥐라는 곳에서 이제 CG로 만들어서 뭐 영상을 많이 영상화를 했던 거랑 이볼브 버전이라는 거랑 그런 거를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을 했는데 그걸 좀 더 대중적으로 리파인을 하면 어떨까 해서 리파인을 해서 내놨는데, 중요한 건 MG 뉴건담 버카 매뉴얼만 보셔도 아시는데 그분이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이너로서 자기 스타일의 프로포션과 체형으로 그려낸 뉴건담 버카의 설정 원고하고 제품하고는 이미 얼굴 생김부터 시작해서 프로포션 전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걸 프로듀싱 할 때 카토키 하지메 씨가 주안점을 둔 거는 윙건담 시리즈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디자인한 뉴건담을 입체화하는 거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형 개발하는 팀과 모형팀과 협업해서 개발을 할 때 내가 그린 그림 스타일대로 개발하는 거를 주문한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포션이나 이런 게 상당히 굽한 유건담에 되게 흡사한 얼굴 형상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사자비도 마찬가지인데 굽한 사자비 프로포션이 좀 더 발전된 스타일에 가깝지, 카토키 하지메 씨가 사자비 버카의 매뉴얼에 그린 그 설정 원화랑 비슷한 스타일의 프로포션이 아니에요. 썬더볼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썬더볼트는 애초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한 기체들이 아니에요. 사이코자크도, 썬더볼트 프라모 건담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카토키 하지메 씨는 자기가 프로듀싱한 제품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독자로서 이거를 시장에 포지셔닝을 시키고 싶은 걸로 그냥 여러 가지를 다 감수를 하는 거지, 거기에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지나치게 많은 색채를 입히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카 시그니처 라인이, 사실 거기에 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진짜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 시그니처로 나오는 제품들이 오히려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한 원화에 되게 가까운 형태로 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더블 제타를 바라보면 더블 제타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크크 건담은 아니고. 이제 더블 제타 보카 같은 경우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타 건담을 얘기할 때도 뭐 어느 정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얼굴 헤드의 인상에 대해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더블 제타 버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보면 재밌는 게 이 매뉴얼에 들어있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린 더블 제타하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굉장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윙건담이나 이런 시리즈들처럼 이 모형 팀은, 이 개발팀은 맘만 먹으면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린 스타일로 입체물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력이 있는 회사고. 근데 사실 보면 원래 원화 이런 개발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CG 데이터나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감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모형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모형화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블 제타가 예를 들면 여기
겨드랑이 사이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맘먹고 막 이제 카토키 하지메 씨가 조정하자고 막 그랬으면은 개발팀이랑 저걸 조정을 해서 내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의 일부지 그게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카토키 하지메 씨가 어느 정도 컨트롤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입장인 거죠. 만약에 디자이너로서 입장이면 내가 디자인한 거랑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블제타는 MG 더블제타 버카는 제가 뭐 거의 건프라 사상 최고의 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A 형태 시에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많고 양립이 어느 정도 MA 형태와 MS 형태의 프로포션 양립이 굉장히 뛰어난 레벨에서 뭐 융합돼 있고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품질 면에서도 관절 가동성이나 가동의 고정성, 안정성도 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합적인 완성도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발팀과 카토키 하지메 씨가 협업을 하는 관계. 디자이너로서라고 하면 이 버카라는 브랜드가 카토키 하지메 씨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브랜드라면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야 될 제품들이 아주 많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MG 제타가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건 조금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MG 버카라는 브랜드가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싱하는 브랜드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제타 건담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그거를 왜 굳이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이번에 발매를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이너로서의 입장을 되게 강하게 푸시하는 브랜드가 버카라고 하면 지금같이 이번에 버카처럼 제타 건담 버카처럼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서로서 제타 건담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번 제품을 이렇게 하자고 기획했는지가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대체 디자이너로서 카토키 하지메 씨의 제타 건담과 프로듀서로서 카토키 하지메 씨의 제타 건담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먼저 평론이나 비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비평이나 평론이 해야 되는 하는 역할, 의미.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사실은 뭐 평론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영화도 마찬가지고 알면은 더 재밌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이제 비평이 하는 되게 심플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너희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야 라는 거는 아니에요. 비평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안내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런 부분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걸 알고 사실 이걸 바라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는 거지. 너희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내지는 너희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이걸 알면 무조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뒷받침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비평, 좋은 평론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이 제타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분들께 이걸 알고 나면 제타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싫은 분들은 여기다가 뭐 어떤 내용을 들이대도 싫을 수밖에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이 제타 건담, 이번에 버카 제타 건담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제품에 다른 가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당신에게 여전히 별로 뛰어난 가치가 아닐 수는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카토키 하지메 씨의 제타 건담과 디자이너 카토키 하지메 씨의 제타 건담과 프로듀서로서의 제타 건담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원래 예전에 제타 건담이나 더블 제타 건담 때는 약간 그 메카닉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다수, 이번 뭐 요즘도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심지어 뭐 어느 부분은 어느 분이 디자인한 거, 여기는 누가 디자인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심지어는 프랑켄슈타인처럼 합쳐진 거를 누가 브러쉬업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담당자가 브러쉬업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타 건담은 메카닉 디자이너가 딱 누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하게 그 사람이 전부 다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더블 제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참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즈부치 씨처럼 어떤 메카닉이 있어서 그게 딱 그 메카닉 디자인을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낸 거면 그 사람한테만 뭐 재해석을 뭐 부탁하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위키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디자인은 누구의 복수의 디자이너가 참가를 했는데 또 누구의 디자인과 누구의 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제타 건담 자체가 더블 제타도 그런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건담이다라고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디자인적인 태생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뉴는 MG화 될 때 이즈부시 씨한테 새로 디자인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즈부치 씨가 약간 날씬한 스타일의 하이뉴를 새로 그려서 줬고 그게 MG 하이뉴 첫 번째 제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이뉴는 모형화 될 때 중국에서 나온 그런 짝퉁이라던가 기타 등등 많은 하이뉴 건담들이 그 이후의 모형화들이 대부분 날씬한 체형, 뉴건담에 가까운 체형을 가진 하이뉴가 주류를 이루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이뉴 버카가 원작 중시 톤으로 나오게 된 다음부터는 또 RG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이뉴는 굉장히 하이뉴만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 식으로 약간 시장적인 흐름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즈부치 씨가 그린 원안을 카토키 하지메 씨가 버카라는 브랜드에서 다시 이제 같이 제안을 한 거죠. 하이뉴 버카 제품 자체는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제타 버카는 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토키 하지메 씨의 그러니까 MG 버카가 뭐 무조건 부실한 제품이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또 드리고요. 모든 제품이 다 그래요. 모형이 어떤 거는 조금 완벽하고 어떤 거는 좀 덜 완벽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제품들이 9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아주 최악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근데 그러면 더블 제타나 제타 건담처럼 딱 이게 누구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기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타 시리즈의
약간 권위자에 가까운 수준에 놓여 있는 게 카토키 하지메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제타 건담 이후에 더블 제타 이후에 이제 역스베샤 요 기간 동안에 센티넬이라는 모델 그래픽스에서 건담 센티넬이라는 이제 뭐 번외적인 소설 그리고 모형 프로젝트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인기를 지금도 얻고 있거든요. 코어한 건담 팬들 사이에서 뭐 S 건담, EXS, 딥 스트라이커, 제타 플러스, 파즈 이런 거는 상당히 수요가 있고 팬층을 거느리고 있죠. 근데 여기 핵심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가토키 하지메시인데, 가토키 하지메시가 이 당시에 제타 건담을 상당히 자기식으로 많이 리파인을 해서 디자인을 내놓은 게 제타 플러스나 S 건담이나 이런 애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얼굴, 그리고 흉부의 해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전체의 프로포션, 분위기. 근데 카토키 하지메시가 제타 건담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상당히, 여기도 뭐 혹시 제가 이거를 읽어보질 않았는데 기존의 건담 얼굴, 이 당시만 해도 뭐 이미 제타 이전에는 건담이라고 할 게 퍼스트 건담이랑 몇 개 없기 때문에 기존의 건담 얼굴과는 차별화된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해봤자, 근데 아무튼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좀 갈리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이게 건담이냐 소리가 많이 나왔던 그런 형태인데, 특히 이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미지가, 예를 들면 요게 사실 원작 제타의 얼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것만 해도 사실 이 책도 저 옛날에 있었는데, 이 얼굴도 별도로 그려진 일러스트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 컷 자체의 이 제타 얼굴, 그리고 이것도 뭐 제타 방영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그려진 거지만 사실 요 얼굴 스타일이 사실 제타 건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뭐 사실 뭐 저는 턱이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중앙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면 이건 턱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요 부분이 사실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게 이 제타 얼굴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요 마치 그 사람으로 치면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에, 이 부분이 요 횡폭에 비해서 종폭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약간 동안이 아니고 약간 늙은 얼굴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헤드 전체에서 마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의 그 정도의 비율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만 해도 얼굴이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원작 제타 건담의 얼굴이라는 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모형으로 재현되려고 했던 제품들은 다 하나같이 약간 노안이라고 생각되는, 이게 사실 되게 브러쉬업, 되게 제타 건담 헤드가 되게 잘 묘사되어 있는, 원작의 제타 스타일이 묘사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원작 제타 건담의 얼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요런 HG나 뭐 꼭 이런데 패키지 일러스트로 나왔을 것 같은 얼굴이지만 요런 얼굴도 사실 원작 제타 건담에 상당히 이제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에 나왔던 일러스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얼굴이 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설판 표지 그림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제타 건담의 얼굴은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게 원작의 제타 건담 얼굴이다라고 이제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마스크가 상당히 커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얼굴이 좀 노안인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카뮤가 정신적으로 되게 약간 미성숙하고 뭐 충동적이거나 되게 아픔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캐릭터인데, 제타건 뭐 사실 마크2는 티산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제타건담의 마스크는 뭔가 좀 중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장 같은 모습이고 좀 더 어른 같고 뭐 그렇게 좀 마스크에 슬릿도 없고요. 소위 숨구멍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 그 슬릿도 없고, 근데 전체적으로 침착해 보이고 약간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노장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는 제타 건담은 조자룡 조운하고 되게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조자룡은 그렇게 애송이 같은 장군이 아니잖아요. 장수가 약간 언제나 좀 침착하고 되게 담이 세고 약간, 근데 약간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튼 약간 노안이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면구성이 면구성이 되게 눈에 많이 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거는 원작 스타일에 조금 원작 스타일을 잘 살린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런 부위 그 안저라던가, 그러니까 눈 아래를 말하는 건데요. 안저 부분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큼직큼직한 편이고 눈에도 되게 잘 띄는 편이에요. 아까 같이 보셨던 그 일러스트라던가 그런 데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보시면 요런 부위들은 사실 기존 그 다른 건담들 스타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의 비중이나 여기의 비중이나 여기의 비중이나 이런 비중들이 다른 건담 마스크에 비하면 좀 많이 눈에 띄는 편입니다. 이런 부위들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뭐 곤충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걔 얼굴이 전체가 약간 다 허연데 초록색 눈만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타 건담 자체가 되게 유명하고 인기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많은 제타 건담 팬들은 이 얼굴의 차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얼굴을 잘 몰라요. 이유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중한테 알려지는 거는 조금 더 대중성을 띠는 디자인으로 조정이 되면 더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 그림 뭔가 옛날에 그 그러니까 약간 이 제타 건담 얼굴이 약간 카토키 하지메 씨가 약간 리파인한 제타 건담이 가지는 특유의 얼굴 인상을 좀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는 해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타 건담 얼굴은 약간 호불호를 좀 타는 편이에요. 인상 자체가. 이게 예전에 이거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렸던 일러스트였을 텐데.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제타 건담의 얼굴에 대해서 저 얼굴이 조금 낯서냐? 그건 뭐냐면, 제타 건담은 그
상당히 모형 수준이 많이 발달된 이후에 나온 되게 많은 종류의 제타 건담들이 카토키 하지메 씨가 정립해 놓은 디자인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약간 제타 건담을 조금 더 카토키 하지메시 스타일로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토키 하지메시가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토키 하지메시가 디자인한 스타일의 제타 플러스 얼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헤드 크기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요, 되게. 그래서 약간 노안보다는 좀 동안이 되고요. 원래 제트는 이런 게 좀 더 날카롭게 또 길게 내려오고 막 이런 식이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요 폭이 횡폭에 비해서 종폭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러니까 횡폭은 그대로인데 종폭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횡폭이 조금 넓어지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제타 건담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세로가 긴 편인데 그거를 조금 위로 줄여버리니까 균형이 조금 더 동안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튜버 분이 그림을 이제 모아놓은 거길래 이제 보면 이게 예전에 제타 건담 원작 설정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얼굴 보시면 얼굴이 좀 크다는 느낌이 좀 있죠. 마스크도 좀 크고. 그런데 이게 예전에 MG 제타 건담 버카가 아니고 MG 제타 건담 1.0 때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이제 제타 건담을 리파인한 프로포션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허리 가늘어지고 약간 팔도 조금 이렇게 팔다리가 조금 분명하게 길어지고 사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얼굴도 좀 동안이 됐다는 그 사이즈도 작아지고요. 요걸 그래도 꽤 충실하게 재현을 했어요, MG 제타 건담이.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타 건담이 태생적으로 어느 디자이너가 주도한 하나의 디자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일러스트를 맡겼을 텐데 이게 어째서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한 스타일로 MG 첫 제타 건담이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이뉴는 안 그런데 뉴 건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타 플러스 센티넬 쪽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매니아들 사이에선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사실 그 제타 건담을 거꾸로 제타 플러스가 잡아먹었다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타 플러스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제타 플러스를 카토키 하지메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자인을 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타 플러스의 프로포션이 거꾸로 이제 제타에 뒤집어 씌워지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타 플러스를 예전에 뭔가에서 찾아놓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제타 플러스인데 요 썩을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제타 플러스, 물론 설정화가 이게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카토키 하지메 씨가 이제 해놓은 프로포션에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정화 제타 건담 설정화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타 플러스와 S 건담과 센티넬, 제타 플러스 S 건담은 사실 요 프로포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카토키 하지메 씨만큼 제타의 스타일을 많이 고민해보고 디자인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약간 권위자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토키 하지메 씨한테 그 제타의 설정 원고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뭐 MG에 기념할 만한 마스터 그레이드의 첫 제타 건담 개발 원고를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렸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타나 더블 제타는 뭐 딱 이 한 명만이 디자인한 거야 라는 기체도 아닌데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입체화하거나 그럴 때 이제 맡길 만한 사람이 카토키 하지메 씨이니
그 양반이 결국 디자이너로서의 자기가 제타 건담을 해석을 하자니까 자기가 해석해 놓은 제타 플러스나 S 건담의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던가 분위기가 제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타가 덮어 씌워지게 되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프랑켄슈타인처럼 되었던 그런 디자인보다는 개인이 단일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디자인이다라고 인식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타 건담을 카토키 하지메시가 주도하면서 이후에 많은 레진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할 것 없이 카토키 하지메시가 만들어 놓은 제타 건담의 분위기와 스타일이 시장을 주도하게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됐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약간 다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원작 스타일의 제타 건담 얼굴이나 이런 게 조금 생소하거나 별로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제타 건담 2.0만 해도 굉장히 좋은 킷인데, 그것도 상당히 원작 재현에 가까운 스타일로 나온 편이거든요. 원작의 제타 건담 분위기를 되게 이해하려고 나온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토키 하지메 씨가 세워놓은 몇 가지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 제타 플러스에서 봐두셔야 될 부분은 요 흉부 덕트 아랫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건 대표적으로만 그냥 한 곳 집어서, 이게 워낙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아까 설정화를 잠깐 보시면, 이 노란 덕트 아래에 있는 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요 부분이 흉부 구조가 완전히 틀린 건 뭐냐면, 이 노란 덕트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서 이게 사실 약간 사람의 가슴 부위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가슴이 처지면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처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흉부 근육을 키우겠다고 막 운동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인상을 주는 부분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처음으로 키트화 됐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근데 뭐 이거 사실 웨이브라이더 모습은 거의 뭐 원화를 재현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설정 원화였어요. 꽤 잘 나온 거죠, 그 당시의 기술로 보면.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요 파란 부분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입체에 대한 해석을 카토키 하지메 씨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돌출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웨이브라이더 형태가 비행체인데, 앞에서 공기가 마치 요 인테이크 같은 부분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공기 저항을 줄이게 되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요 부위가 사실 과거에 원래 설정 원화에서는 흉부판이 약간 밋밋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제타 플러스 때부터는 이 흉부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흉부가 살짝 들리면서, 당연히 흉부가 앞으로 들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전투기 인테이크처럼 하려니까 그 밑에 부분도 당연히 그 부분하고 각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서 이게 되게 커지고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RG 제타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되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흉부가 이만큼 들려 있는데, 이거 뭐 들려 있는 거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부분이 되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작판의 제타 건담이라는 건 이게 상당히 이렇게 다 덮는 구조라는 거죠, 흉부가. 만약에 여기에 경첩 같은 게 있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접히는 스타일이 된다고 하면, 사실 여기 허리 유닛과 흉부 유닛 사이에 약간 기밀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디자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야 뭐 카토키 하지메 씨가 제타 플러스 때부터 이런 형상을 고집을 해왔던 부분이
원작에서는 안으로 꺾여서 이 전체가 이렇게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입체적으로 완벽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살짝 들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심지어 이게 너무 작으면 형상이 되게 있으나 마나 하니까 웨이브라이더로 변신했을 때의 그 앞부분으로 이어지는 느낌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이 원작 설정에 비하면은 좀 많이 돌출되고 튀어나오게 되게 돼요. 이게 흉부가 밑으로 약간 이렇게 흉부를 전체를 접으면서 허리 앞까지 살짝 덮는 구조였던 원작 설정에 비해서 흉부가 살짝 들리게 되니까 이때부터 생기는 문제가, 아까도 RGZ에서 보여드렸지만 흉부 상판이 이렇게 약간 앞으로 뜨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비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은 괜히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뭐 더 크게 해석하는 기체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요 흉부 상판의 구조적인 부분이 얼굴과 더불어서 카토키 하지메 씨와 원작 설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손에 엄지손가락 시작되는 부분이 하얗게 손등 장갑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릭디아스나 백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손의 구조예요. 제타 건담 시대 때 이제 에우고 쪽 매니플레이터에서 볼 수 있는, 몇 기체들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사실 이 부분도 다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발표된 버카의 핸들을 보시면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품 자체가 카토키 하지메 씨가 MG 버카라는 거는 프로듀서로서의 입장에서 제품군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가 디자이너로서의 고집을 내세운다면 당연히 카 시그니처 제타 건담과 유사한 스타일로 나오겠죠. 물론 시장의 기대는 그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예상은. 카토키 하지메 씨 브랜드니까. 게다가 또 멋있으니까. 날렵하고 막 되게 고기동인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제타 건담의 스타일이니까 당연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한 20년간 시장을 지배한 스타일인데, 제타 건담 아카이브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런 서적에 있는 다른 메카닉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타 건담조차도 프로포션은 사실 거의 카토키 하지메 씨가 세워놓은 것들이 계속 변경되어 왔었어요. 그러고 또 그게 멋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또 그것도 기대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칼 시그니처 메탈 로보톤 제타 건담은 가격도 어느 정도 있고 완제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카이브나 그런 데서 그려지는 제타 건담 스타일인데, 카토키 하지메 씨가 해석했던 프로포션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왜냐면 프론트 스커트 아머 크기나 밸런스나 그런 것도 좀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얼굴이 동안이라거나 흉부의 해석이 이쪽으로 돌출돼 있다거나 이런 거는 명백하게 카토키 하지메 씨의 제타 건담 스타일이지 원작 제타 건담 스타일이 아닙니다. 프론트 아머의 이 스커트의 각도도 원작은 더 뾰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작 설정화에서는 이제 다리가 옆으로 튀어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딱 접혀서 올라가는 구조 같은 거는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조물 컬러, 프레임 컬러가 눈에 안 띄게 설정화가 나왔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제타 건담들은 다 이런 부분이 프레임이 많이 눈에 띄고요. 근데 이건 뭐 또 곁들여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요 제타 건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면 이게 과거의 MG 제타하고 그 다음에 2.0하고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 해석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설정화는 입체적으로 정밀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면은 좀 그렇게 멋있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MG 버카 제타 건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까지 한 20년간 모형 업계에서 해석되고 고민되어 왔던 제타 건담 스타일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벗어난 제품이에요. 이미 뭐 한 20년간 다듬어져 갖고 거의 이렇게 흉부를 해석해 갖고 내놨었는데, 굳이 이 실루엣을 어떻게든 재현을 해보겠다고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디자인을. 게다가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하고 또 그걸 나중에 또 브러쉬업 해갖고 나오고 해서 카 시그니처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카토키 하지메 씨가 내가 디자인한 거 일단 다 빼고 원작 테이스트를 최대한 이 시대의 인젝션 키트로 구현시키겠다라고 이제 개발팀하고 의기투합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조금 얘기하자면, 이 부분의 흉부 전체의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원작 설정화와는 달리 굉장히 크지만, 왜 이게 원작의 분위기를 해석을 한 거냐면, 이 부분이 앞으로 뻗어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정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자 지는 곳이 어둡죠. 근데 여기랑 여기는 둘 다 같은 각도로 뻗어나온 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밝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거죠. 그죠? 명암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거랑 빛을 받는 부분이랑 거의 같은 면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걸 상정하고 그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작 설정화를 보면 원작 설정화는 이 부분이 어두워요. 이 부분이 좀 어둡거든요. 같은 색을 쓰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아래로 꺾여서 이거 그림자가 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실제 제품을 보시면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눈에 덜 띄게 됐죠. 앞으로 뻗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타 건담의 실루엣이라는 거는 이런 실루엣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과도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흉부 유닛이 묘하게 여기가 들려가지고 뭐 보기가 안 좋다거나, 여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쿠킷에서는 관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제타 버카는 흉부가, 이걸 흉부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제타 건담은 가변 기체니까. 근데 아무튼 내부를 철저하게 잘 덮어주는 흉부 구조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로서의 카토키 하지메 씨의 고집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되게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에 또 제타였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하이뉴에서도 이미 그렇게 입증이 됐지만, 물론 뭐 약간 조금 제가 이번 제타 버카를 보면서 조금 약간 실소를 금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카토키 하지메 씨의 약간 뭐라고 그럴까, 약간 하여튼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고집이 아니라 약간 장난치고 싶어하는 부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뭐에서 그런 거를 느꼈더라. 아, 예를 들면 쿠크루스 도안의 섬에 나오는 자쿠 같은 경우에 작화 붕괴로 자쿠의 뭐 코가 이렇게 길게 입 부분이 되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카토키 하지메 씨가 그거는 그냥 그걸 개성으로 보고 그대로 합시다라고 막 주장을 해서 결국 그게 뭐 유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약간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든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그런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이 원작을 재현하는 거를 그토록 중시를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있으면은 굉장히 실루엣을 해치는 부위가 있잖아요. 뭐 다들 저도 이제 제 주변의 모델러 분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거슬리는 부위가 하나 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슬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흉부의 블레이드 안테나인데 되게 이 주변 실루엣하고 안 어울릴 뿐더러 이게 측면이 되면은 이게 블레이드 안테나가 약간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약간 눕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잘 하려고 각도를 좀 이제 맞췄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고집해야 될 일이었을까? 이제 그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고집해서까지 아니 원작 재현이라며 원작 재현인데 왜 이거를 블레이드 안테나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각도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서버리니까요. 아니 굳이 이거 왜 해? 물론 근데 이제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뉴건담 때 블레이드 안테나가 그렇게 심어진 이래로 뉴건담 버카에서 그렇게 블레이드 안테나가 심어진 다음에 사실 더블 제타 버카에도 묘하게 비슷한 배열 정면에서 봤을 때 블레이드 안테나가 약간 안쪽에 있는 거는 약간 앞에 배치되고 사이드에 있는 건 약간 뒤로 배치돼서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게 4개 4곳에 붙어 있게 되는 거를 혹시 나중에 퍼스트 건담 버카가 새로 나오게 되면 거기도 아마 블레이드 안테나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되게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그냥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섬세하게 엄지손가락 그 뿌리 부분도 그렇고 프론트 스커트 아머의 각도라던가 흉부가 덮치면서 노란 덕트 아래 부분의 해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얼굴 뭐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원작 제타를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제품인데 왜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어색한 곳에 어색하게 붙어 있느냐. 이거 너무 고의적이에요. 이거 약간 너무 장난스러워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다 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제타 때부터 이제 MS의 개발에서 블레이드 안테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살짝 재미 삼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제타, 더블 제타, 뉴는 다 저렇게 흉부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심어졌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게 사실 모델러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원작 스타일의 제타가 기껏해서 잘 이렇게 입체화돼서 나왔는데 저거 너무 거슬려 이런 분들 꽤 있을 거거든요. 저만 해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저걸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저걸 어떻게 잘 메꿔서 특히 요 안쪽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아니 주변에 이렇게 큰 구조물 옆에 옆벽에 세워지면은 이게 굳이 블레이드 안테나 형상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의미가 되게 많이 퇴색이 될 텐데 굳이 이거 하나가 없든가. 근데 굉장히 좀 되게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악질적인데 그러니까 아마 많은 모델러 분들이 아 내가 이거 만들게 된 블레이드 안테나부터 조져야겠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만들어 드려야 하는 분께서 제가 만든 뉴건담과 제타를 더블 제타를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세대가 쭈르륵 놓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공통 요소기 때문에 살려두는 게 또 의미를 또 가지기는 하거든요. 물론 뭐 저거를 또 어떻게 제가 이게 여기는 또 심지어 이게 실버 맥기라서 좀 눈에 띄는데 이거를 좀 눈에 들띄게 하면은
뭐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요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요소이고, 약간 카토키 하지메 씨가 약간 묘한 고집을 부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명명백백히 이 실루엣에는 어울리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이 핸들은 참 감동적이긴 한데, 자, 아무튼 오늘은 제타 버카에 대한 얘기만으로 일단 하게 될 것 같은데, 웨이브라이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은, 사실 웨이브라이더 실루엣은 뭐 사실 그렇게 완벽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웨이브라이더 실루엣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게 이거거든요. 여태까지 웨이브라이더는 다 여기가 약간 평평하게 이렇게 구현이 됐는데, 사실 원작이나 설정화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평평한 스타일이 아닌 걸로 묘사가 돼 있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현을 할 이유가 있나? 원래 웨이브라이더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비행 구조체로서 실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그거를 실드의 형상이 웨이브라이더 형상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것까지 재현을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하여튼 재현한 제품이에요. 웨이브라이더 형상 시에 위에, 여기 지금 위에서 봤을 때가 안 보이지만 이 프레임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건 말씀드렸지만, 옛날 원작 원화에는 그런 메카닉 구조체까지 명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후에 나온 많은 제타 건담들은 다 프레임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웨이브라이더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이번엔 변신하는 그 방식도 되게, 다리 부분 요 부분이다, 다리가 완전히 접히는 부분이라던가, 여기가 이렇게 밀착하는, 여기가 밀착하는 방식, 여기 버니어가 전개되는 방식, 이런 것도 다 새로 구조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완전 측면 실루엣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웨이브라이더 실루엣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멋지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막 되게 현대의 모형 기술에서 입체화된 정말 멋진 원작 스타일의 제타 건담을 구현하면서 왜 이 블레이드 안테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았을까? 그건 참 재밌는 요소인 거죠. 왜 그랬을까? 카토키 아즈미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본인도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냥 돌직구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요 목 뒤에 있는 등판인데,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하고 뭐 모형화 되는데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나왔던 수많은 제타 건담들은 이 등판이 하나거든요. 리젤 뭐 할 것 없이 이런 스타일의 건담들은 등판이 다 하나, 구조체가 뭐 가동하거나 그러는데 이 아니라는데, 이번에는 요 목 뒤에 있는 구조체가 가동해서 웨이브라이더 때 덮히는 걸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타 건담이 모형화되면서 이미 노하우가 나올 대로 나온 것들을 계승하지 않고 그냥 또 다 일일이 조금씩 바꿨다는 거예요. 그 원작 제타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굳이 그거를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얼굴 형상도 그렇고 이런 안저의 특이한 부분이라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철저하게 조금 더 대중적인 스타일, 대중적인 호감이 갈 스타일로 브러쉬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조금 깎아내거나, 이 마스크의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이 마스크를 좀 위로 올린다거나 하는 공사가 좀 필요할 텐데, 이 제타 건담 특유의 인상, 그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자인 카미유와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기체에 타서 제타 건담이라는 마치 약간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가 카뮤를 약간 감싸주는, 뭐 그만큼 엄청난 성능을 가진 기체였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카뮤가 제타 건담의 성능을 한계 이상으로 막 끌어내면서 폭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원작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시로코가 나중에 뭐 제정신이 아니게 그거를 흡수해서 가져가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던 제타 건담이라는 기체를 카뮤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타 건담을 카뮤가 디자인하면서 굳이 약간 이런 인상으로 했을까라고 우리가 그 컨텐츠에 몰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약간은 하여튼 이 어른스러운 형상이 원래 제타 건담 설정이 그 원화 설정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대중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 더 현대적인 프로포션으로 되게 다양하게 제타를 해석한 카토키 하지메 씨가 S 건담이나 제타 플러스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각인이 된 이후에 제타 건담의 디자인을 주도하게 된 카토키 하지메 씨 본인이 디자이너로서는 갑자기 버카 브랜드 20주년에서 굉장히 크게 그냥 원작 존중으로 열심히 같이 개발팀하고 뜯어고쳐갖고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사실 이 헤드 측면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커브가 굉장히 과하죠. 쭉 내려가서 뾰족하게 떨어지고 뾰족하게 떨어지고 뾰족하게 떨어지는 게 원작 제타 인상인데, 이게 사실 카토키 하지메 씨는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완만하죠. 각으로. 그러니까 약간 정돈된 각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기는 해요. 이게 사실 제타 건담 첫 MG 제타 건담 첫 원화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동안으로 만들긴 했어도 뾰족뾰족한 부분은 많이 뾰족뾰족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자기가 이제 약간 제타 플러스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S 건담이라던가 그런 데는 이제 페이스가드라던가 다른 데 과도하게 뾰족한 라인이 좀 없기는 해요. 제타 플러스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기계, 군용이라는 느낌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이제 제타 20주년 MG 버카 20주년 기체로서 이번 제타 건담을, 그래서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서로서 바라봤을 때 시장의 주도적인, 심지어 자기가 그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주도한 제타의 스타일을 갑자기 여기 와서 그냥 뒤집어 엎고 원작 스타일을 버카 브랜드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엄연히 프로듀서로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시장에 이런 스타일의 제타 건담, 자기가 디자인한 스타일의 제타 건담이 널리고 깔리고 천진데 거기다가 또 그냥 비슷한 거 내놓는 거를 안 한 거죠. 마치 하이뉴 같은 느낌이에요. 카토키 하지메 씨가 만약에 이즈부시 씨가 그 슬렌더하게 그린 하이뉴, 구판 하이뉴의 스타일을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을 해서 그게 또 뭐 버카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그냥 재방송에 비슷한 거죠. 뭐 리메이크, 리파인 이런 거에 비슷한, 계속 그것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원작이 가지는 가치나 원작이 가지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시장에 디자인의 다양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뉴건담만 해도 사실 뉴건담 구킷이 워낙 원작 스타일이나, 왜냐면 그 뉴건담 MG 뉴건담 같은 경우엔 구킷 평가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프로포션만 좀 손을 보고 그거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볼브라던가 그런 영상에서 특이하게 해석된 뉴건담이 사실 너무 매니악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디자인도 되게 가치 있다고 바라본 거죠. 카토키 하지메 씨는 프로듀서로서 봤을 때 자기가 그린 뉴건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볼브 버전이라던가 그런 좀 희한한 스타일의 뉴건담을 대중한테 좀 메이저하게 풀어내고 싶어서 뉴건담 버카를 시장에 내놓을 때는 이볼브나 그런 거를 브러쉬업을 자기가 해서 약간 더 대중적으로 디자인을 변형해서 내놨다고 매뉴얼에도 쓰여 있어요.
메이저한 시장용으로 내놓으면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사자비의 패널라인 구조라던가 전체 절개 구조라던가 그런 것도 다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이너로서의 고집을 부리는 거는 사실 이 카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G에서 보여주는 형태들은 약간 정말 프로듀서로서 약간 뭔가 아니 이런 스타일의 모형은 많잖아 이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좀 탈피하는 식의 기획을 내놓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타 건담이 내가 원하는 제타 건담이냐, 그게 난 내가 원하는 제타 건담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원작은 모르겠고 그거 뭐씨 1980년대 막 응? 틀딱 아재들이나 알고 있는 제타 건담, 심지어 틀딱 아재들도 저 같은 틀딱 아재들도 그 제타 건담의 얼굴 스타일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그 차이를 막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헤비 유저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가끔 모형이나 게임을 접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브러쉬업 돼서 얼굴의 형태가 계속 S건담이나 제타 플러스의 인상 얼굴 구성 요소가 녹아내려진 카토키 하지메시 제타 건담 스타일 얼굴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그 밸런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심지어 그거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원작 얼굴을 잊기가 쉽거든요. 저 같은 거의 뭐 지독한 약간은 골수 팬이나 매니아 정도, 게다가 저는 또 제작자의 입장이니까 이거에 어떤 가치가 있지? 이거는 이래서 저런 가치가 있고 이건 저래서 가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나 얘기할 때 그런 거지, 시장의 반응은 정말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심지어 하이뉴 버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를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타의 거의 제타 디자인에 있어서 거의 첫 손을 꼽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본인의 스타일의 제타 건담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하이뉴는 심지어 제품 퀄리티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버카 브랜드로 나온 제품 중에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뒤에 나올수록 좋은데 심지어 그 앞에 나왔던 제품들보다 더 후진 게 하이뉴 버카였거든요. 그럼 뭔가 하이뉴라는 브랜드가 아직도 되게 약간 마이너한 브랜드라고 반다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건담과 사자비는 그 정도로 내놨으면서 하이뉴는 왜 그렇게밖에 안 내놨지? 이해가 되게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제품 퀄리티가 너무 후지니까. 디자인은 둘째 치고, 디자인은 뭐 지금도 버카 하이뉴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 중후한 분위기라던가. 근데 솔직히 얼굴 프로포션이라던가 얼굴의 구조적인 문제, 조립해보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정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허리도 뭐 이상한, 허리 프레임 부분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뒤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갖고 허리 각도를 일부러 받쳐주겠는데 허리가 약간 떠 있다든가 뭐 되게 이상한 부분이 많은 키트예요. 하이뉴 버카가 개발 기간이 짧고 뉴건담 버카나 사자비 버카가 크게 히트를 치니까 빨리 하이뉴를 내놓자. 근데 뭐 기간은 많이 못 주겠고 개발비도 많이 투입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나온 제품 같아요. 근데 하이뉴의 입지가 엄청나게 변화해서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게 되니까 RG 하이뉴는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RG 뉴건담보다 RG 하이뉴가 제품 품질이 더 설계나 이런 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잠깐 이제 원래 MGSD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GSD가 사실 시장의 요구는 약간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골다공증이라던가 반대쪽이 성형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뭐 색분할이 다 스티커인데 스티커 품질도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는 되게 메이저한 제품군은 아니죠. 근데
사실 그게 이미 한 25년, 30년이 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이미 SD가 프라모델을 좋아했던 1980년대 말 정도에서 90년대 초에 사실 이미 프라모델을 접했던 사람들은 반다이의 SD 비비전사 뭐 이런 거는 이미 반다이 킷이나 이런 걸로 접해본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야 뭐 입문용 키트다, 애들을 위한 SD 그림이다, 동글동글하고 건담을 사람들한테 뭐 친숙하게 접해주기 위한 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접했던 제가 지금 45이 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SD를 만져보거나 만들었거나 갖고 놀던 사람들이 지금 30대 후반 40대쯤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의 SD 제품들의 품질에 만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D가 진짜 입문용으로만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저만 해도 여태까지 SD에 대한 의뢰 문의를 받은 일이 꽤 있어요. 실제로 만든 건 몇 개 안 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SD 킷이 상당히 고퀄리티이기를 바라셨거든요. 심지어 SD 킷은 잘 만들려면 공이 엄청나게 들어서 웬만한 SD 킷 잘 만들려면 50시간에서 80시간은 걸려요. 제가 굉대제 손권이라는 SD 무사 건담계의 그 기체를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120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웬만한 MG나 퍼펙트 그레이드 만드는 수준으로 걸려요, 시간이. 이유가 뭐냐면 제품 품질이 떨어지고 색분할 안 돼 있으니까 마스킹하고 뿌리고 다시 역마스킹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패널 라인이나 뭐 혹은 옆에 반대쪽에 비어있는 골다공 쪽으로 비어있는 부분 조형을 뭐 에폭시로 다시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확실히 SD라는 거는 애들이나 만드는 되게 저가의 브랜드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 그걸 즐기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SD를 그렇게 고가화, 되게 많은 부품 수를 가진 높은 레벨의 제품으로 내놔도 팔릴 거다라는 어느 정도는 확신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삼아서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걸 텐데 10중 8구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SD 건담 제네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슈퍼로봇 대전처럼 2등신, 2등신에서 또 그런 모형화를 하려니까 좀 관절도 조금 더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등신도 계속 높아졌거든요. 옛날에 2등신에서 지금은 한 3등신, 3.5등신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MG나 HG, SD의 헤드 이런 거를 믹싱 빌드 해갖고 새로운 SD 조형물을 내놓고 그게 뭐 콘테스트에서 입상하거나 대상을 받거나 뭐 이런 일도 되게 생겨났고 그랬기 때문에 SD 형태가 또 하나의 장르로서 건담 팬들한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어린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건담이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에서 SD를 접한 것도 이제 많이 접했고 모형으로도 충분히 접한 기간이 길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랜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되게 어느 정도는 이거 이제는 나와야지, 진작 나왔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SD에서 나와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가려운 데가 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이뉴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MG 하이뉴 버카는 정말 제품 품질만 놓고 따지면 정말 나쁘니까요. 안 좋으니까요. 그거는 너무 공을 덜 들인 제품이 확실해요. 정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RG 하이뉴는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그 사이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건담 에이스라는 곳에서도 벨토치카 칠드런이라고 해서 하이뉴가 등장하는 뭐 약간은 패러렐 월드, 원래는 오히려 뉴건담 역스베샤의 원작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코믹스도 만화로 연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다이가 우주세기에서
또 상품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니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 기체는 뭐가 있을까 해서 하이뉴가 이제 약간 메이저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하이뉴도 충분히 먹히겠네 라는 부분이, 그 전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리뷰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예전에 하이뉴라고 하면 제품의 품질이 늘 뉴건담보다 조금 하위였어요. 마치 뉴건담 제품판의 열화 버전에 가까운 게 늘 하이뉴였거든요. 사실 아무리 MG 하이뉴 9판 맨 처음에 나왔던 MG 하이뉴가 아무리 고품질이었다고 그래도 사실 그 전에 이미 MG 뉴건담은 굉장히 고품질의 킷이었어요. 이미 그 전에 나왔던 MG 이전에 나왔던 뉴건담조차도 희대의 명킷이었어요. 정말 뭐 관절 부위의 무게중심 때문에 다이캐스트를 채택을 하지를 않나, 정말 그 2000년대에 돌입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나온 프라모델에. 그러니까 뉴건담이 메이저였고 하이뉴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쪽이니까 제품화 됐을 때 신경을 덜 썼던 기조가 어찌됐든 쭉 유지되다가, 심지어 이즈부치 씨가 리파인한 하이뉴가 얼굴이 좀 호불호를 많이 타는 얼굴이 되면서 제품은 잘 나왔지만 또 디자인이 좀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알던 하이뉴가 아니야가 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슬렌더한 하이뉴 스타일이 어찌됐든 MG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하이뉴들은 약간 슬렌더한 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다가 하이뉴가 지금 위치가 되게 격상돼 있는 상태여서 RG 하이뉴에 이르러서는 엄청나게 고품질 킷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가 달라지니까, 갓건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갓건담도 예전에 코어하게 인기가 조금 있기는 했어도 어쨌든 찬밥 대접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슈퍼로봇 대전이 갓건담의 모든 걸 바꿔놨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슈퍼로봇 대전에 갓건담이 등장했을 때가 슈퍼로봇 대전이 가장 그래픽 혁신이 많이 일어나서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슈퍼로봇 대전의 그 PV가 뜨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서 그거를 구경했을 정도로 로봇 애니메이션들의 영상으로 옛날 고전 로봇들을 재탄생시킨 거에 가까웠어요. 비록 SD인데도. 왜냐면 워낙 사운드 이펙트와 대사와 애니메이션의 싱크로가 높았기 때문에 박력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슈퍼로봇대전 PV가 뜨면 아키하바라가 사람들이 서서 PV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막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갓건담이 진짜 저같이 갓건담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사람조차도 슈퍼로봇 대전에서 갓건담의 박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갓건담이 되게 멋있네 라는 인식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TV 영상 애니메이션 갓건담보다 전투씬, 슈퍼로봇 대전 전투씬의 갓건담이 훨씬 멋지니까. 근데 이제 그걸 즐긴 사람도 벌써 한 15년 막 이렇게 지나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력이나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세대가 되면서 갓건담이 갑자기 마찬가지로 하이 레졸루션이나 뭐 RG나 그런 걸로 되게 고품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그거를 그걸 향유했던 세대가 나이를 먹고 또 어떤 세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취급이 좀 달라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갓건담은 또 건담 에이스에서 또 코믹스로 다시 재탄생도 했죠. 그리고 그거는 또 심지어 평가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솔직히 애니메이션보다 코믹스 갓건담이 훨씬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스토리면을 제외하고. TV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뭐 제작비의 한계라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일단 SD 건담, MG SD 건담은 사실 원래 뭐 그 얘기밖에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워낙 제품이 그냥 SD가 조금 대형화된, 물론 크기가 거의 웬만한 MG
뺨을 후려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높이는 당연히 SD니까 작은데 옆으로 부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웬만한 SD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웬만한 MG하고 비교해야 될 정도로 존재감은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그게 프리덤이 등장하는 거면 당연히 액션 베이스 위에 띄워놓고 윙을 전개하고서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에 느껴지는 박력이나 존재감은 당연히 웬만한 MG급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양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짧고 땡땡하기 때문에 빵빵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양감이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MG급이라고 진짜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 말고 별로 그렇게 할 얘기는 없었어요. 어차피 뭐 고품질이고 가동 슬라이드 기믹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권할만한, 누구한테나 권할만한 킷이 될 거고요. 지금 이거 왠지 그리고 보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접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경첩으로 여기가 끊어진 걸 보면 여기가 약간 끊어져 있는데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 아래로 처지게끔 한 것 같아요. 웨이브라이더로 변형하면서는 이거를 조금 들어 올리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의심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신경을 많이 쓰인 부위라는 거예요. 카토키 하지메 씨 스타일처럼 이게 뻗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하면 그 MG 제타 건담 버카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구하기가 만약에 쉬웠다고 하면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카 시그니처 제타를 사서 뭐 재도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디테일업하고. 그리고 2.0 제타도 원작 스타일이고 오히려 1.0 MG 1.0이 오히려 조금 더 원작하고 거리가 먼 스타일이죠. 사실 1.0이 오히려 버카라고 봐야 되고 2.0은 오히려 1.0에 놓여야 되는 스타일이었긴 한데 버카가 오히려 원작 분위기로 가면은 사실 MG와 MG 버카 브랜드와의 경계선이 좀 모호해지기는 해요. F91 2.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원작, 그 다음에 그냥 건담 2.0, 뭐 3.0도 그래도 어쨌든 원작 퍼스트 건담을 재해석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카토키 하지메 씨의 디자인을 모형화한다라는 취지가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MG 버카에. 근데 MG 버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프로듀서로서. 왜냐면 카토키 하지메 씨 경력도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입지도 달라지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디자이너로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디자인을 MG화하면 어떨까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서. 이 사람은 흔하지 않은 거를 대중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린 게 아닌데도 이거는 좀 오리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자기가 이미 디자인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프로듀서로서의 감각도 상당히 있는 사람인 거죠.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과 제작자, 기획자로서의 자신을 상당히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타 플러스나 S 건담 같은 스타일이 덮여 씌워진 제타 건담을 해석하고 그걸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원작 제타 건담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이거는 되게 날렵한 제타 건담이 아니라 중후한 제타 건담이기 때문에 저만 해도 골치 아프거든요. 이 부분 이거 각 세워져 있는 거를 보면 패널라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여기 잘 어울릴까? 패널라인을 반드시 그어줄 필요가 있지는 않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울리는 방향의 디테일업이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제타거든요. 원작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 카토키 하지메 씨 스타일로 리파인된 제타 건담의 그 분위기가 익숙한 제타 플러스와 그 제타 건담이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플 부분, 허벅지일 거예요. 여기서 잘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허벅지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일러스트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씨, 일러스트가 또 어디 있는지 또.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요거 보실까요? 아카이브 같은 데 나오는.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되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 허벅지가 비록 조금 짧을 것 같긴 하지만 스커트 아머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냥 프로포션은 굉장히 그냥 팔등신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위에 다른 제타 건담 카토키 하지메 씨가 브러쉬업 한 것도 보면, 접혔나? 이제 RG 설정화도 보면 뭐 다리 길이나 그런 게 그렇게 눈에 띄게 짧아 보인다는 느낌은 없지만, 카토키 하지메 씨는 허벅지가 이렇게 통합돼서 조금 길게 돼 있는 스타일로 그리는 편인데, 이게 뭐냐면 제타 플러스가 프론트 스커트 아머가 없거든요. S 건담도 그렇고 허벅지가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허벅지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원작에 보면 허벅지가 이 밑에 볼륨에 비하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형 프로포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매우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멋있질 않죠. 이게 이런 그림이 밸런스 상으로는 훨씬 멋져 보이죠. 다리 길이나 몸 길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한 제타 건담이 시장을 되게 주도해 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거죠. 이 허벅지 길이에 이 다리와 허벅지 비율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태인데, 지금은 이게 RG제타만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이 아래 볼륨에 비해서 이만하면 다리가 지금 MG 버카로 치면 한 여기 선에서 이미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짧은 거고. 이게 제타 플러스식 허벅지니까 그 이후에 제타 건담들이 다 그 스타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게 나쁘게 말하면 구수한 스타일의 프로포션을 가진 제타 건담이 갑자기, 그것도 버카라는, 약간은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거기 다리가 되게 길게 나오고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갑자기 완전히 구수하다고 할 수 있는 원작 프로포션에 가까운 키트를 20주년 기념으로 심지어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조금 할 수 있죠. 물론 뭐 가동해갖고 이 고관절이 조금 이렇게 밖으로 뻗고 뭐 이러면은 다리 길이가 조금 그래도 양호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작 설정화의 분위기를 내는데 되게 충실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확 하고 오는데, 그 팔등신 날씬하고 긴 팔다리를 가진 제타 건담, 제타 플러스 스타일에 익숙한 모델러들이 이 원작 스타일의 제타 버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스타일을 그렇게 붕괴시킬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디테일업에 대한 부분, 얼굴 인상을 어떻게 조금만 더 어떻게 다듬을 수 없을까 정도에 대한 고민,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블레이드 안테나의 처리, 그게 좀 오히려 좀 집중하고 좀 복잡하고, 왜냐면 이건 이 스타일대로의 가치를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왜냐면 저는 카뮤비단이라는 파일럿을 되게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일럿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사실 상대하는 기체들이 디오랑 큐벨레인데 어려 보이는 기체로 싸운다라는 게 그 느낌상 그렇게 잘 맞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타 플러스와 S 건담 디자인을 엄청 좋아하면서도 그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반영된 제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늘 있긴 있었어요. 제타는 제타다운 면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력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스타일리시하긴 한데 중후하거나 무게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러니까 디오나 큐벨레이를 압도할 만한 분위기라는 게 저는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장이 지금 없죠, 하나가. 그거를 글쎄요, 웨이브라이더 어택 이펙트 파츠랑 같이 묶어서 내놓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맨날 헷갈려요. 하이퍼 메가 런처냐 하이 메가 런처냐, 그게 헷갈리긴 하거든요, 무장이. 근데 아무튼 그거가 없는 것도 블레이드 안테나와 더불어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왜, 물론 그거가 들어가면 하이퍼 메가 런처 하이퍼 메가 런처가 들어가면 당연히 가격이 더 상승해야 되는데, 이거 가격이 꽤 세거든요, 이번 MG 버카 제타가.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든 다운시키려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상이 이제 이번 MG 제타 건담 버카에 대한 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니까 좀 그 전에 가지던 비호감도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생기네 라고 하면, 사실 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타 건담에 있어서 기존의 스타일을, 오히려 기존이 어느 게 기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되게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원작 스타일이 기존이라고 봐야죠. 근데 카토키 하지메 씨가 주도해온 거의 20년을 센티넬 이후부터 거의 제타 디자인의 선봉장으로서 거의 주도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작을 높은 수준에서 모형으로 구현하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진짜 모형 제작자로서의 마인드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브랜드 전체를 봤을 때인 거죠. 여태까지 나온 제타 건담 MG로 나온 1.0이나 2.0이 원작 스타일하고 뭔가 거리가 되게 묘하게 있었으니까. 왜? 꼭 자기가 디자인한 제타 건담을 바탕으로 나온 모형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1.0, 2.0이 도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테이스트를 블레이드 안테나만 빼고 내놨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쯤 돼버리면 약간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후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디자인하지 않았던 버카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기존의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디자인하고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게 하이뉴에 이어서 이번 제타 건담까지 보여주니까,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스타일로 낼 생각은 없겠구나, 그런 건 좀 보이는 거죠. 하나만 좀 기대를 한다면
더블 제타 버카만큼의 품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관절 고정성, 뭐 안정성이, 조립감이, 사출색이 더블 제타 버카만큼 나와주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되게 재밌어지는 게, 제타가 굉장히 원작 지향적인데 더블 제타 버카는 헤드만 하더라도 이미 전혀 원작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뉴건담은 이볼브에서 갖고 온 거니까 원작하고 아예 3만관령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물론 얼굴은 원작 뉴건담의 얼굴에 가깝습니다만 디테일 부분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버카라는 브랜드인데 세대를 쭈르륵 놨을 때 그 디자인들의 통일성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카가 디자이너로서의 카토키 하지메시 브랜드가 아니라는 게 뭐 그걸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더블 제타는 얼굴은 완전히 원작에서 거리가 멀고 나머지 형상들은 가급적이면 원작에 맞추려고는 했다. 뉴건담은 아예 뭐 전혀 다른 물건이고, 하이뉴는 원작 스타일인데 제타는 또 원작 스타일이고, R78은 원래 얘부터 옛날에 카토키 하지메 씨가 리파인한 퍼스트 건담이 상당히 뭐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드는 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퍼스트 건담은 그대로 입체화가 됐는데, 마크2는 아직 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카 시그니처처럼 이제 나와주면 모르겠지만 마크2는 아직까지는 원작 지향적인 스타일로 나온 게 전부이고. 근데 과연 글쎄요, 하여튼 버카라고 해서 버카 시리즈가 쭈루룩 났을 때 버카라는 카토키 하지메시라는 디자이너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니 그건 뭐 약간은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카토키 하지메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MG 버카를 바라본다기보다 MG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번 제타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의 MG 제타 1.0, 2.0이 원작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굳이 MG 버카라는 거를, MG 버카는 이런 이런 공통점이 있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브랜드라는 거예요. 품질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더블 제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 품질 면에서 열악한 하이뉴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리파인된 더블 제타나 뉴건담 같은 경우가 있고, 심지어 뉴건담은 타인이 디자인한 거를 자기가 리파인을 한 거고, 원작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갖고 오는 제타나 하이뉴가 있고, 그러니까 뭐 딱 고정된 몇 가지 포인트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버카라는 브랜드인 거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수성의 마녀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수성의 마녀는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별도의 설정 소설이 있고 그게 이미 공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건담 에어리얼이라는 기체가 약간 자아를 가지는 AI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초반에 CG로 나온 부분은 조금 저는 오히려 그 CG가 오히려 더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 이 에어리얼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은 이게 혹시 모르겠네요. 이게 그 전에 설정하고 공개됐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얼굴 생김새나 뭐 그런 게 뭐 그냥 건담이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손작화로 표현된 에어리얼을 보면서 얘가 AI, 약간은 자아를 가지는 AI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손작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요시카즈 씨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퍼스트 건담에서 말하는 건담의 인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건담을, 그리고 옛날에 퍼스트 건담 때도 그런데요, 샤의 눈 모양은 퍼스트 건담 눈 모양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예전에 퍼스트 건담의 눈이나 이런 거를 그 토미노 씨랑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인상이나 표정이 느껴지는 메카닉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쿠크로스 도안의 섬이 뭐 이미 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이 창이 뭐 평평하게 묘사되는 부분이라던가 밑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온화해 보이는 표정이었다가 뭐 숙이면은 조금 세 보이는 표정이었다가, 그리고 뭐 이 안저가 되게 넓었다가 좁았다가 막 이런 약간 그런데 손그림이 가지는 장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건담을 약간은 건담의 눈과 눈 크기와 이 얼굴 표정이 약간은 어떤 인상을 느끼게 하는 식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리얼을 보시면 1화에서 그 미오, 이미 저도 그 별명 미오미오라고, 근데 우주에 표류하는 그 히로인을 구하러 나갈 때 에어리얼은 CG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무기질적이고 그냥 역시 뭐 디자인 그냥 그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1화에 전투신이 등장하자마자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표정이 느껴지는 작화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눈 크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하니까 되게 그냥 조금 그런데, 수성의 마녀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 그럼 캡처가 좀 나올래나요? 제가 뭐 캡처를 해갖고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 에어리얼의 표정이나 이런 게 꽤 얼굴이 표정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눈 크기라던가 이런 게 약간은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소지가 좀 있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꼭 이 사람 이거 보면 각이 거의 없잖아요. 그림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그러니까 묘사가 되게 좀 이렇게 각지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약간 동글동글하고 좀 매력적이죠, 눈이.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지셀프 생각도 좀 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좀 이번 에어리얼이라는 건담은 뭐 요즘 시대에 AI가 화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AI인 에어리얼과 주인공인 파일럿과 파일럿의 어머니, 그 다음에 히로인,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섞일 것 같고, AI가 얘는 자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다른 건담들도 자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여태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파일럿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건담 스타일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직업상 이제 한 번씩만 봐서 내용을 외우고 있거나 그러진 못하고, 또 틀어놓고 작업하고 이러느라고 막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못한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세대 분들한테 건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돼 있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좀 보고서 뭐 볼만한지 한번 1화를 한번 봐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메카닉이지만 얼굴의 표정이라는, 인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 구조 혹은 그런 생물체의 얼굴 구조인 듀얼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제타 버카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다채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타 저희가 많이 아는 그런 제타 건담은 대부분 약간은 제타 플러스 S 건담에 가까운 카토케 하지메시의 디자인이 많이 반영돼 있는 제타 건담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제타 건담들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이런 원작 제타 건담이 갖고 있는 인상,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또 미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식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또 얼굴의 형상을 좀 바꿔보거나 뭐 그러는 것도 재미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